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가시마와 교토상가의 경기입니다. 가시마는 일단 버티고 역습으로 신승을 거두는 것으로 패턴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대 시점을 줄이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편입니다. 물론 가시마도 지난 경기 후반에 상당히 상대 패스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교토도 에너지 레벨을 전반부터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편입니다. 페이스가 처지는 것은 가시마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토의 약점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는 시점에 가까운 상황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대 시점 자체도 경기당 1.71점 수준으로 아주 높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반에 골을 미리 넣어놓는 것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 가시마가 골을 커버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다 교토도 정확성을 슈팅에서 보여주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도 교토의 리스크에 비하면 가시마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손해는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교토의 공격력이 전 후반 내내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고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팀에게 약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가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치다와 비셀고베의 경기입니다. 마치다는 올 시즌 4-4-2와 압박으로 상당히 초반 기세가 좋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골키퍼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승부에 들어간 면모는 상당히 훌륭했던 모습입니다. 다만 10백으로 마냥 가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압박 라인을 높여서 추가적인 찬스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팀이기도 해서 상당히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한 한 팀입니다. 고베가 마치다와 비슷하게 활동량 위주의 플레이가 여전히 가능하고 하이프레스의 활용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고베가 올 시즌에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나을 정도로 득점력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6골을 기록한 삿포로와의 경기를 제외한다면 6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공동 2위에 올라있는 팀 득점력에는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다고 보는 것도 합당할 것입니다. 두 팀이 모두 강한 압박과 수비라는 면모에서의 강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공격에서의 평균적인 꾸준함과 효율은 마치다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한데 그래도 빠르게 이동하는 스피드에 고베가 대응을 아예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레소 오사카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세레소는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최근 매우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5경기에서도 2승 3무를 기록하는 등 가와사키를 상당히 잘 상대하는 전력입니다. 특히 활동량과 압박 측면을 이용한 공세로 역습을 이어가는 것이 잘 통하는 편입니다. 물론 득점의 분포가 세아라에게 집중되어 있어 득점 루트가 다양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일단 압박이 되면 상대의 지공 전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큽니다. 가와사키가 마치다나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약한 이유는 기동력입니다. 지공을 중시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올 시즌에도 활동량이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마치다 전에서도 빠르게 측면을 파고드는 공세에 한 골을 허용하고 졌고 전개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불필요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단 압박과 역습이 장점인 팀을 상대로는 가와사키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만큼 활동량이라는 면모에서 가와사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레소도 다득점이나 다양한 공격 루트로 승부를 보는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와사키 상대로 최근 전적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세레소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쿄베르디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도쿄베르디는 웅크리고 역습을 가는 전형적인 약체팀의 운영을 선보이는 편입니다. 공격은 그럭저럭 날카로운 상황을 잘 만들어내는 편이기는 한데 문제는 수비입니다. 공격을 많이 허용하는 것은 전력상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상대의 공격이 골로 이어지는 비율이 리그 3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선제골을 넣은 상황에서도 이를 버텨내는 뒷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쿄도 주포 아라키와 도우미 마츠키의 동반 이탈은 아쉬우나 일단 공격적인 시스템으로 성과를 내는 모습은 꽤 좋은 편입니다. 측면 풀백들의 적극적인 전진을 권장하는 편이라서 도쿄의 전방에는 늘 인원이 충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양측면 역습 대응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웅크리는 팀들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도쿄베르디의 날카로움을 아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나 기본적으로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는 도쿄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도쿄의 수비가 몰아치는 팀의 공격을 높은 비율로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FC 도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